안녕. 오늘은 내가 이 탱키 없애볼게. 하나 둘 셋 얍. 오 봐봐, 탱키 사라졌지? 자,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줄여볼게. 하나 둘 셋 얍. 아 진짜 엄청 작아지지 않았어? 자, 이번에는 내가 색깔도 바꿔볼게. 하나 둘 셋 얍. 여기 자르고 내가 블랙 가져와 볼게. 자, 다시 재생 누르고. 너무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 안녕. 최초의 키보드는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OMR의 시초인 천공카드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 키보드를 통해 천공카드에 구멍을 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키보드에서 직접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3주간 사용해본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제품 NGXT 펑션 미니 TK의 키보드입니다. 이름만 듣고 NGXT에서 미니 베어 키보드? 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건 탱키리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키보드를 살 때 정해놓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탱키리스라는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풀베어 키보드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런 풀베어 키보드를 사용할 때 마우스와 WASD 사이가 너무 멀어서 게임할 때 좀 불편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탱키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키보드가 차지하는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이 팔을 좀 더 덜 벌려도 되고, 그리고 마우스를 잡고 있는 이 오른손의 동선도 짧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65키 같은 미니베어는 비선호하는 이유가 이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 상단에 F1, F2 같은 펑션키를 은근히 자주 사용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할 때도 이 펑션키 너무 자주 사용하거든요. 특히 Alt F4 말이죠. 그런데 이 NGXT 키보드는 이 상단에 펑션 키가 다 있는데도 웬만한 탱키리스보다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죠. 보면은 거의 미니베어 키보드와 유사하죠. 게다가 여길 보면은 F13 키와 NGXT 키까지 추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NGXT 펑션 TK가 비교해보면은 한 개의 키가 더 많은 셈이죠. 야, 키보드는 탱키리스보다 작은데 키는 한 개는 더 많은 그런 요상한 키보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예뻐야 됩니다. 이건 워낙 주관적인 관점이라 보시는 분들에 따라 제 말을 동의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쁘다는 거는 단순히 외형이 이쁘다 그런 거에 한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구성에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화이트 상판에 블랙 키캡, 즉 투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마치 뭐랄까 바둑판 위에 바둑도에 같달까? 게다가 로고도 희미하게 키보드 상판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론 NGXT 로고가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지만 이 키보드라는 게 나 어디 키보드예요 라고 자랑하는 것보단 아가씨 어디 키보드예요? 어머 저 NGXT 키보드요, 이런 걸 저는 좋아한다는 거죠. 게다가 비키 스타일 하우징을 채택해 RGB LED 감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때도 편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모여있는 이 기능 키들, 이게 이 키보드의 핵심이자 끝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볼륨 조절 휠을 시작으로 음소거, 윈도우 키 잠금, LED 밝기 조절까지 별도의 펑션 키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NGXT를 마냥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예요.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하지만 기존 탱키리스보다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다 보니 원래 이 방향키 위에 있었던 LED 인디케이터는 삭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캡슐 키를 실수로 누르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이걸 인지 못하고 영어를 타이핑하다 보면 대문자가 실수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왕 새로운 폼팩터를 만드는 그런 도전을 한 김에 LED 인디케이터도 이 미니 TK에 맞게 한번 구성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이 케이블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보통의 키보드들은 이렇게 가운데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무선 키보드들처럼 왼쪽 F3, F4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혹시 NGXT 나중에 무선 키보드 낼 건가요? 큰 그림 제대로 그리는데?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타건감입니다. 이거는 일단 타건부터 해보고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죠. 방금 실제 타건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체리 적축 스위치보다는 조금 가볍게 눌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NGXT 펑션 미니 TKL 키보드에 사용된 스위치는 게이트론 적축 스위치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체리 적축 스위치와 동일한 키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느껴지는 키압은 체리 적축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 합니다. 그리고 이 통울림 또한 다른 기성품들에 비해 좀 덜 느껴졌는데요. 이는 PCB 기판 곳곳에 스위치와 맞닿는 기둥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타건을 할 때 이 키보드의 떨림을 잡아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속에는 흡음재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키캡이었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이 이 PBT 키캡을 쓰는 추세인데 이 녀석은 ABS 키캡을 사용했어요. 물론 키캡 호환성이 일반적인 미니 배열 키보드보단 낫지만 이 NGXT가 가진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 타건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좋다 말해도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에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위치도 다르고 선호하는 키캡도 다르거든요. 심하면은 생산된 날짜까지도 따지는데 저 나름대로 이 타건감에 대해 비교적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렸다 생각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타건을 한 번쯤 해보시고 그러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RGB LED. 이 부분은 혹여 촌스럽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키보드와 RGB LED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B키 스타일 구도로 인해 이 키 사이사이로 RGB LED가 은은하게 비쳐서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NGXT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RGB 쿨러 만들던 짬이 어디 안 갔네요. 지금까지 NGXT 펑션 미니 TKL 키보드를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을 받고 약 3주간 제가 이걸로 여러 가지 작업도 해보고 게임도 해봤는데 이 녀석은 검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명공 같은 존재예요. 디자인 NGXT스럽고 이쁜데 키 배열이 조금은 독특한 편이어서 이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지 않았네. 이 녀석의 가격 MSRP 기준 119달러를 합니다. 하나쯤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QMED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과 더 알찬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